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중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파란색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옷에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써 있네요. 바로 어제 열린 더불어시민당의 선대위 출범식인데요. 언뜻 봐서는 민주당과 구별이 힘들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총선 전략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요. 여기 출범식이 열린 장소가 또 민주당사였거든요. 위성정당 아니라고 잡아뗄 때는 언제더니 당 출범하니까 이렇게 하나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혁명 영원의 완성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며 그 성공을 완수하는 길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승리입니다. 미래한국당도 오늘 선대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과 같은 색깔의 유니폼 입었고요. 두 당이 형제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만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공동 슬로건도 벌써부터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정작 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로 미래한국당으로 옮긴 한 의원은 아직도 당명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량, 우리 나라 사랑 이런 것을 잘 알려가지고 새로운 우리 통합당, 우리 미래한국당 우리 새로운 역사 압승으로 이끌어냅시다. 그런데요, 위성정당과 한몸이라는 것 알리려는 거대 양당의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유니폼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공보물이나 유세 차량도 비슷하게 한다는데 아무리 위성정당이고 또 형제정당이지만 엄연히 말해 다른 당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두 개 정당이 공동선대위 만들어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함께 회의하는 건 그 행위에 따라 위반 여부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동선대위를 꾸린 게 아니더라도 회의 결정사항 등을 볼 때 하나의 선대위를 꾸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월 1일부터 우리 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공동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정책연대 협약식을 내일 모레 체결할 예정입니다. 비례정당 선거운동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꼼수 정치가 결국 선거운동까지 합법과 위법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거대 양당이 이런 움직임 보이는 동안에도 총선 시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 즉 재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해외 유권자들이 17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9만 명 정도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관위가 전 세계 40개국 65개 공간에서 선거 사무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 이렇게 SNS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논의 없이 박탈당했다는 상실감 때문이겠죠. 이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정치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상대 진영을 비난하기만 바쁜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사라진 유권자들의 한 표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선거 상황실 이재동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당연히 원내 일당일 텐데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이번 총선에서 좀 더 양당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한 의석 기준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몇 석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국회 의석수는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합쳐서 정확히 300석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산술 계산으로만 하면 과반,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내 일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17대, 18대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갔었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이 없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120석이 조금 넘는 의석으로 원내 일당 지위를 확보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그 여야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쏠리는, 즉 한 정당이 가반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서 130곳, 지역구 130곳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한 20석 정도 가지고 갈 경우에 뭐 가반 의석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국회 가반 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렇게 예. 단언을 한 상황이고, 예. 결국 뭐 정확한 의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반에 가까운 의석수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제였죠. 선관위가 이제 선거 보조금을 12개 정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액수를 보면 민주당이 12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을 받았고 통합당, 민생당 순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4.15 총선에 이제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 보조금으로 440억여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예. 예. 현역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120억 원 받았고요. 미래통합당, 민생당 이런 순으로 선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과 통합당 두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각각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전부 합쳐서 440억여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돈입니다. 네. 예. 뭐 사실 자신들이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선거에 나왔는데 왜 이 선거 활동에 쓰이는 돈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보조를 지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거가 좀 혼탁해질수록 좀 이런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취지에 반하는 비례정당들이 또 여야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꼼수로 만든 정당들에게까지 수십억 원 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실제로 그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요, 그 예전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그 좀 논쟁이 있었던 그 교수가 예.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그 보조금 사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 배당금 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당인데 예. 8억 4천만 원 이번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좀 선거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고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뭐 이번에는 사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투표율을 결정한 것이요, 20대 젊은 층의 참여 여부였거든요.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투표율을 기록을 했고, 예. 반면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 당일에 좀 날씨나 아니면 선거 국면에 뭐 뜨거운 이슈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젊은 층의 투표율은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노년층의 투표 참여도 좀 조조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투표장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노년층의 투표 참여가 조조하다면 보수 진영에서도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젊은 유권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젊은 유권자들이 전부 다 진보 성향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아니라는 관측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율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만큼 이번 총선의 변수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선거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있는 만큼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